월급날이면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던 구미역 술집들이 이제는 손님을 기다리다 일찍 불을 끕니다. 한때 방을 구하기조차 어려웠던 산단역 멀릉촌에도 불 꺼진 창문이 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의 일자리를 찾아 전국에서 사람이 몰려왔던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심장이 불과 10여 년 만에 전혀 다른 도시가 된 겁니다. 사람들은 대기업과 일자리가 빠져나간 순간부터 구미의 몰락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구미에서 나타난 서로 맞지 않는 두 숫자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이유만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잘 나가던 구미는 어디서부터 무너졌고 지금도 왜 살아나지 못하는 걸까요? 이 모순을 이해하려면 먼저 구미가 무엇으로 성장한 도시였는지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1970년대 초 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된 뒤 구미는 1995년 선산군 통합을 거쳐 2014년 인구 42만 명을 넘는 산업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산업이 사람을 불러들이고 그 사람들이 다시 도시의 몸집을 키운 겁니다. 교대 시간만 되면 작업복 차림의 직원들이 공장 정문 밖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출퇴근 시간마다 통근버스와 차량이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공장을 따라 들어온 사람들은 구미에 집을 구하고 가족을 꾸리며 도시의 풍경까지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산업의 힘이 절정에 달했던 2010년 구미는 인구 3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주민 한 사람의 실제 소득이 아니라 도시 안에서 만들어낸 경제적 부가가치가 그만큼 컸다는 뜻입니다. 그 거대한 성장을 실제로 끌고 간 두 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삼성과 LG였습니다. 두 대기업의 공장 주변으로 수많은 협력업체가 들어섰고 대기업의 생산량이 늘어날 때마다 협력업체의 발주와 고용도 함께 늘었습니다. 산업단지에서 지급된 월급은 직원들의 통장을 거쳐 식당과 술집, 원룸과 학원으로 흘러갔어요. 구미의 강점은 공장이 바빠질수록 사람과 소비까지 도시 안에서 함께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시장의 경기가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삼성과 LG의 간판이 남아있는 한 이 연결은 쉽게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구미를 키웠던 생산 라인이 하나둘 다른 지역과 해외로 옮겨가면서 그 믿음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과 LG의 주요 생산 기능 일부가 구미 밖으로 재편됐고 공장 간판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구미에서 만들어지던 제품과 물량, 그 일을 맡았던 사람들 일부가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잔업이 줄고 토요일 퇴근이 취소되는 정도였어요. 직원들은 경기가 잠시 나빠진 것이라 여겼고 협력업체 사장들도 다음 달이면 물량이 다시 늘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새로운 제품의 생산이 다른 지역과 해외 공장에 배정될 때마다 구미 협력업체가 받는 발주서는 더 얇아졌습니다. 대기업에는 생산 효율화를 위한 공장 재편이었지만 협력업체에는 야간조를 줄이고 고용을 축소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옮겨간 노동자들이 구미를 떠나면서 가족도 함께 빠져나갔습니다. 한 사람의 일자리 변화가 한 가구의 이사로 이어졌고 구미에서 먹고 자고 아이를 키우던 생활인구 자체가 줄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2018년 48,723명이었던 구미 국가산단 전기전자업종 종사자는 2025년 38,165명으로 줄었습니다. 불과 7년 사이 고용 규모에서 1558개의 자리가 줄어든 겁니다. 이 감소에는 퇴직과 전직, 사업장 이전과 폐업 등 여러 이유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계 속 감소분은 숫자로 끝나도 실제 삶에서는 누군가 사원증을 반납하고 다른 지역의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다는 뜻이었어요. 어떤 가족에게는 익숙한 동네와 학교를 떠나야 하는 이사로 이어졌습니다. 직원 한 명이 공장을 떠나면 사라지는 것은 그 사람의 월급 하나만이 아니에요. 예전 저녁 7시 공장 앞 고깃집에는 회식팀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회식이 줄자 가장 먼저 아르바이트 시간이 잘렸습니다.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는 빈 차로 돌아갔고 세탁소와 편의점, 미용실의 매출도 함께 줄었습니다. 공장에서 끊긴 월급이 골목의 매출과 또 다른 일자리까지 연쇄적으로 끊어낸 겁니다. 고용 감소에 소비 방식과 생활권 변화까지 겹친 결과는 지금 구미의 빈 상가 숫자에서 드러납니다. 2026년 1분기 구미역 상권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4.4%였습니다. 구미 산업단지 상권은 이보다 높은 27.7%까지 올라갔습니다. 구미역은 4곳 중 한 곳에 가깝고 산업단지 상권은 4곳 중 한 곳 이상이 비어있는 셈입니다. 공장 굴뚝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나오지만 구미역과 산단 주변에는 빈 점포가 줄지어 남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구미가 살아나지 못한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삼성과 LG의 생산 기능과 일자리가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다시 늘어난 뒤에도 구미에서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이 설명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몇 년 뒤 구미에는 기업과 투자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와 방산, 2차 전지, AI 인프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투자도 이어졌습니다. 2018년 1960개였던 구미 국가산단 가동기업은 2025년 2339개로 늘었습니다. 7년 사이 실제로 돌아가는 기업이 379개 증가한 겁니다. 이 정도라면 고용도 다시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실제 구미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동기업이 379개 늘어난 바로 그 7년 동안 구미 국가산단 전체 종사자는 86,751명에서 75,591명으로 11,160명 줄었습니다. 실제로 돌아가는 기업은 늘었는데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사라진 겁니다. 기업 수만 세어서는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2025년 구미산단 입주업체의 90.6%는 50인 미만 사업장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대형 공장 하나가 들어서면 수백 명의 고용과 가족, 주변 상권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기업 간판이 많아졌다고 해서 대형 공장 한 곳이 만들던 고용과 소비가 그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어요. 소규모 사업장이 늘어나면 기업 수는 증가할 수 있지만 정문을 오가는 사람과 통근 버스, 구내식당을 채우는 인원까지 과거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자동화와 고효율 생산체계 전환도 고용 감소의 한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과거 생산 라인에는 수십 명이 나란히 서서 부품을 조립하고 분량을 골라내고 다음 공정으로 제품을 넘겼습니다. 교대 사이렌이 울리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였고 휴게 시간이면 구내식당이 금세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일부 생산 현장에서는 로봇팔이 부품을 옮기고 고속 카메라가 분량을 찾아내요. 소수의 직원이 통제실에서 공정을 관리하고 과거보다 적은 인원으로도 생산 라인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계는 생산액을 만들어내지만 월급을 받지도 퇴근 후 골목에서 돈을 쓰지도 않아요. 더 큰 문제는 새 산업이 들어와도 기존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이 그 자리로 그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휴대전화와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곧바로 반도체 소재나 방산, 로봇 기업의 기술 인력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변화는 생산액과 수출 실적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2025년 구미 국가산단 생산액은 약 45조 5천억 원으로 2014년 전성기 수준에 근접했고 구미시 수출도 204억 달러까지 회복됐습니다. 공장이 만들어내는 금액은 되살아났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는 함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구미산단에 취업했다고 해서 반드시 구미에 정착하는 것은 아니에요. 2020년 당시 지역기관과 언론은 대구에서 구미산단으로 출퇴근하는 인원을 5만여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정확한 최신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구미산단의 일자리와 근로자의 실제 거주지가 상당 부분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가족이 살 곳을 정할 때는 배우자의 일자리와 자녀 교육, 의료와 문화생활 같은 조건도 함께 따져요. 구미 밖에 생활 기반을 둔 근로자는 퇴근 후 각자의 거주지로 돌아갑니다. 저녁 식사와 장보기, 아이의 학원과 병원, 주말 외식도 실제로 사는 곳에서 이루어져요. 그 사이 구미 안에 삶을 꾸려야 할 젊은 세대는 오히려 빠져나갔습니다. 2024년 구미의 전체 순유출 인구는 736명이었는데 20대와 30대 순유출만 786명에 달했습니다. 다른 연령대의 유입이 감소폭을 일부 메웠을 뿐 집을 구하고 아이를 키우며 소비를 만들어내 핵심 세대는 오히려 더 많이 빠져나간 겁니다. 구미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몇 개의 공장이나 생산 라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삼성과 LG의 대규모 생산 라인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이 들어오고 가족과 소비까지 도시 안에 정착하던 구조가 함께 무너진 겁니다. 한때 구미에서는 삼성과 LG의 생산 라인이 바빠질수록 원룸과 식당, 학원의 불도 함께 켜졌습니다. 지금은 산단의 생산이 회복돼도 도시의 불빛까지 함께 밝아지지는 않습니다. 구미에서 오래 살아온 분들은 이런 변화를 언제부터 느끼기 시작하셨나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변화를 보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월급날이면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던 구미역 술집들이 이제는 손님을 기다리다 일찍 불을 끕니다. 한때 방을 구하기조차 어려웠던 산단역 멀릉촌에도 불 꺼진 창문이 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의 일자리를 찾아 전국에서 사람이 몰려왔던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심장이 불과 10여 년 만에 전혀 다른 도시가 된 겁니다. 사람들은 대기업과 일자리가 빠져나간 순간부터 구미의 몰락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구미에서 나타난 서로 맞지 않는 두 숫자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이유만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잘 나가던 구미는 어디서부터 무너졌고 지금도 왜 살아나지 못하는 걸까요? 이 모순을 이해하려면 먼저 구미가 무엇으로 성장한 도시였는지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1970년대 초 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된 뒤 구미는 1995년 선산군 통합을 거쳐 2014년 인구 42만 명을 넘는 산업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산업이 사람을 불러들이고 그 사람들이 다시 도시의 몸집을 키운 겁니다. 교대 시간만 되면 작업복 차림의 직원들이 공장 정문 밖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출퇴근 시간마다 통근버스와 차량이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공장을 따라 들어온 사람들은 구미에 집을 구하고 가족을 꾸리며 도시의 풍경까지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산업의 힘이 절정에 달했던 2010년 구미는 인구 3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주민 한 사람의 실제 소득이 아니라 도시 안에서 만들어낸 경제적 부가가치가 그만큼 컸다는 뜻입니다. 그 거대한 성장을 실제로 끌고 간 두 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삼성과 LG였습니다. 두 대기업의 공장 주변으로 수많은 협력업체가 들어섰고 대기업의 생산량이 늘어날 때마다 협력업체의 발주와 고용도 함께 늘었습니다. 산업단지에서 지급된 월급은 직원들의 통장을 거쳐 식당과 술집, 원룸과 학원으로 흘러갔어요. 구미의 강점은 공장이 바빠질수록 사람과 소비까지 도시 안에서 함께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시장의 경기가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삼성과 LG의 간판이 남아있는 한 이 연결은 쉽게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구미를 키웠던 생산 라인이 하나둘 다른 지역과 해외로 옮겨가면서 그 믿음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과 LG의 주요 생산 기능 일부가 구미 밖으로 재편됐고 공장 간판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구미에서 만들어지던 제품과 물량, 그 일을 맡았던 사람들 일부가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잔업이 줄고 토요일 퇴근이 취소되는 정도였어요. 직원들은 경기가 잠시 나빠진 것이라 여겼고 협력업체 사장들도 다음 달이면 물량이 다시 늘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새로운 제품의 생산이 다른 지역과 해외 공장에 배정될 때마다 구미 협력업체가 받는 발주서는 더 얇아졌습니다. 대기업에는 생산 효율화를 위한 공장 재편이었지만 협력업체에는 야간조를 줄이고 고용을 축소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옮겨간 노동자들이 구미를 떠나면서 가족도 함께 빠져나갔습니다. 한 사람의 일자리 변화가 한 가구의 이사로 이어졌고 구미에서 먹고 자고 아이를 키우던 생활인구 자체가 줄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2018년 48,723명이었던 구미 국가산단 전기전자 업종 종사자는 2025년 38,165명으로 줄었습니다. 불과 7년 사이 고용 규모에서 1558개의 자리가 줄어든 겁니다. 이 감소에는 퇴직과 전직, 사업장 이전과 폐업 등 여러 이유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계 속 감소분은 숫자로 끝나도 실제 삶에서는 누군가 사원증을 반납하고 다른 지역의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다는 뜻이었어요. 어떤 가족에게는 익숙한 동네와 학교를 떠나야 하는 이사로 이어졌습니다. 직원 한 명이 공장을 떠나면 사라지는 것은 그 사람의 월급 하나만이 아니에요. 예전 저녁 7시 공장 앞 고깃집에는 회식팀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회식이 줄자 가장 먼저 아르바이트 시간이 잘렸습니다.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는 빈 차로 돌아갔고 세탁소와 편의점, 미용실의 매출도 함께 줄었습니다. 공장에서 끊긴 월급이 골목의 매출과 또 다른 일자리까지 연쇄적으로 끊어낸 겁니다. 고용 감소에 소비 방식과 생활권 변화까지 겹친 결과는 지금 구미의 빈 상가 숫자에서 드러납니다. 2026년 1분기 구미역 상권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4.4%였습니다. 구미 산업단지 상권은 이보다 높은 27.7%까지 올라갔습니다. 구미역은 4곳 중 한 곳에 가깝고 산업단지 상권은 4곳 중 한 곳 이상이 비어있는 셈입니다. 공장 굴뚝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나오지만 구미역과 산단 주변에는 빈 점포가 줄지어 남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구미가 살아나지 못한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삼성과 LG의 생산 기능과 일자리가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다시 늘어난 뒤에도 구미에서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이 설명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몇 년 뒤 구미에는 기업과 투자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와 방산, 2차 전지, AI 인프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투자도 이어졌습니다. 2018년 1960개였던 구미 국가산단 가동기업은 2025년 2339개로 늘었습니다. 7년 사이 실제로 돌아가는 기업이 379개 증가한 겁니다. 이 정도라면 고용도 다시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실제 구미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동기업이 379개 늘어난 바로 그 7년 동안 구미 국가산단 전체 종사자는 86,751명에서 75,591명으로 11,160명 줄었습니다. 실제로 돌아가는 기업은 늘었는데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사라진 겁니다. 기업 수만 세어서는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2025년 구미산단 입주업체의 90.6%는 50인 미만 사업장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대형 공장 하나가 들어서면 수백 명의 고용과 가족, 주변 상권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기업 간판이 많아졌다고 해서 대형 공장 한 곳이 만들던 고용과 소비가 그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어요. 소규모 사업장이 늘어나면 기업 수는 증가할 수 있지만 정문을 오가는 사람과 통근 버스, 구내식당을 채우는 인원까지 과거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자동화와 고효율 생산체계 전환도 고용 감소의 한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과거 생산 라인에는 수십 명이 나란히 서서 부품을 조립하고 분량을 골라내고 다음 공정으로 제품을 넘겼습니다. 교대 사이렌이 울리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였고 휴게 시간이면 구내식당이 금세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일부 생산 현장에서는 로봇팔이 부품을 옮기고 고속 카메라가 분량을 찾아내요. 소수의 직원이 통제실에서 공정을 관리하고 과거보다 적은 인원으로도 생산 라인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계는 생산액을 만들어내지만 월급을 받지도 퇴근 후 골목에서 돈을 쓰지도 않아요. 더 큰 문제는 새 산업이 들어와도 기존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이 그 자리로 그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휴대전화와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곧바로 반도체 소재나 방산, 로봇 기업의 기술 인력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변화는 생산액과 수출 실적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2025년 구미 국가산단 생산액은 약 45조 5천억 원으로 2014년 전성기 수준에 근접했고 구미시 수출도 204억 달러까지 회복됐습니다. 공장이 만들어내는 금액은 되살아났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는 함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구미산단에 취업했다고 해서 반드시 구미에 정착하는 것은 아니에요. 2020년 당시 지역기관과 언론은 대구에서 구미산단으로 출퇴근하는 인원을 5만여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정확한 최신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구미산단의 일자리와 근로자의 실제 거주지가 상당 부분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가족이 살 곳을 정할 때는 배우자의 일자리와 자녀 교육, 의료와 문화생활 같은 조건도 함께 따져요. 구미 밖에 생활 기반을 둔 근로자는 퇴근 후 각자의 거주지로 돌아갑니다. 저녁 식사와 장보기, 아이의 학원과 병원, 주말 외식도 실제로 사는 곳에서 이루어져요. 그 사이 구미 안에 삶을 꾸려야 할 젊은 세대는 오히려 빠져나갔습니다. 2024년 구미의 전체 순유출 인구는 736명이었는데 20대와 30대 순유출만 786명에 달했습니다. 다른 연령대의 유입이 감소폭을 일부 메웠을 뿐 집을 구하고 아이를 키우며 소비를 만들어내 핵심 세대는 오히려 더 많이 빠져나간 겁니다. 구미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몇 개의 공장이나 생산 라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삼성과 LG의 대규모 생산 라인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이 들어오고 가족과 소비까지 도시 안에 정착하던 구조가 함께 무너진 겁니다. 한때 구미에서는 삼성과 LG의 생산 라인이 바빠질수록 원룸과 식당, 학원의 불도 함께 켜졌습니다. 지금은 산단의 생산이 회복돼도 도시의 불빛까지 함께 밝아지지는 않습니다. 구미에서 오래 살아온 분들은 이런 변화를 언제부터 느끼기 시작하셨나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변화를 보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월급날이면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던 구미역 술집들이 이제는 손님을 기다리다 일찍 불을 끕니다. 한때 방을 구하기조차 어려웠던 산단역 멀릉촌에도 불 꺼진 창문이 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의 일자리를 찾아 전국에서 사람이 몰려왔던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심장이 불과 10여 년 만에 전혀 다른 도시가 된 겁니다. 사람들은 대기업과 일자리가 빠져나간 순간부터 구미의 몰락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구미에서 나타난 서로 맞지 않는 두 숫자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이유만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잘 나가던 구미는 어디서부터 무너졌고 지금도 왜 살아나지 못하는 걸까요? 이 모순을 이해하려면 먼저 구미가 무엇으로 성장한 도시였는지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1970년대 초 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된 뒤 구미는 1995년 선산군 통합을 거쳐 2014년 인구 42만 명을 넘는 산업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산업이 사람을 불러들이고 그 사람들이 다시 도시의 몸집을 키운 겁니다.
교대 시간만 되면 작업복 차림의 직원들이 공장 정문 밖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출퇴근 시간마다 통근버스와 차량이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공장을 따라 들어온 사람들은 구미의 집을 구하고 가족을 꾸리며 도시의 풍경까지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산업의 힘이 절정에 달했던 2010년, 구미는 인구 3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주민 한 사람의 실제 소득이 아니라 도시 안에서 만들어낸 경제적 부가가치가 그만큼 컸다는 뜻입니다. 그 거대한 성장을 실제로 끌고 간 두 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삼성과 LG였습니다. 두 대기업의 공장 주변으로 수많은 협력업체가 들어섰고 대기업의 생산량이 늘어날 때마다 협력업체의 발주와 고용도 함께 늘었습니다. 산업단지에서 지급된 월급은 직원들의 통장을 거쳐 식당과 술집, 원룸과 학원으로 흘러갔어요. 구미의 강점은 공장이 바빠질수록 사람과 소비까지 도시 안에서 함께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시장의 경기가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삼성과 LG의 간판이 남아있는 한 이 연결은 쉽게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구미를 키웠던 생산 라인이 하나둘 다른 지역과 해외로 옮겨가면서 그 믿음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과 LG의 주요 생산 기능 일부가 구미 밖으로 재편됐고 공장 간판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구미에서 만들어지던 제품과 물량, 그 일을 맡았던 사람들의 일부가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잔업이 줄고 토요일 퇴근이 취소되는 정도였어요. 직원들은 경기가 잠시 나빠진 것이라 여겼고 협력업체 사장들도 다음 달이면 물량이 다시 늘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새로운 제품의 생산이 다른 지역과 해외 공장에 배정될 때마다 구미 협력업체가 받는 발주서는 더 얇아졌습니다. 대기업에는 생산 효율화를 위한 공장 재편이었지만 협력업체에는 야간조를 줄이고 고용을 축소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옮겨간 노동자들이 구미를 떠나면서 가족도 함께 빠져나갔습니다. 한 사람의 일자리 변화가 한 가구의 이사로 이어졌고 구미에서 먹고 자고 아이를 키우던 생활인구 자체가 줄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2018년 48,723명이었던 구미 국가산단 전기전자 업종 종사자는 2025년 38,165명으로 줄었습니다. 불과 7년 사이 고용 규모에서 1만 558개의 자리가 줄어든 겁니다. 이 감소에는 퇴직과 전직, 사업장 이전과 폐업 등 여러 이유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계 속 감소분은 숫자로 끝나도 실제 삶에서는 누군가 사원증을 반납하고 다른 지역의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다는 뜻이었어요. 어떤 가족에게는 익숙한 동네와 학교를 떠나야 하는 이사로 이어졌습니다. 직원 한 명이 공장을 떠나면 사라지는 것은 그 사람의 월급 하나만이 아니에요. 예전 저녁 7시 공장 앞 고깃집에는 회식팀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회식이 줄자 가장 먼저 아르바이트 시간이 잘렸습니다.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는 빈차로 돌아갔고 세탁소와 편의점, 미용실의 매출도 함께 줄었습니다. 공장에서 끊긴 월급이 골목의 매출과 또 다른 일자리까지 연쇄적으로 끊어낸 겁니다. 고용 감소에 소비 방식과 생활권 변화까지 겹친 결과는 지금 구미의 빈 상가 숫자에서 드러납니다. 2026년 1분기 구미역 상권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4.4%였습니다. 구미 산업단지 상권은 이보다 높은 27.7%까지 올라갔습니다. 구미역은 4곳 중 1곳에 가깝고 산업단지 상권은 4곳 중 1곳 이상이 비어있는 셈입니다. 공장 굴뚝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나오지만 구미역과 산단 주변에는 빈 점포가 줄지어 남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구미가 살아나지 못한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삼성과 LG의 생산 기능과 일자리가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다시 늘어난 뒤에도 구미에서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이 설명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몇 년 뒤 구미에는 기업과 투자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와 방산, 2차 전지, AI 인프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투자도 이어졌습니다. 2018년 1960개였던 구미 국가산단 가동기업은 2025년 2339개로 늘었습니다. 7년 사이 실제로 돌아가는 기업이 379개 증가한 겁니다. 이 정도라면 고용도 다시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실제 구미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동기업이 379개 늘어난 바로 그 7년 동안 구미 국가산단 전체 종사자는 86,751명에서 75,591명으로 11,160명 줄었습니다. 실제로 돌아가는 기업은 늘었는데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사라진 겁니다. 기업 수만 세어서는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2025년 구미산단 입주업체의 90.6%는 50인 미만 사업장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대형 공장 하나가 들어서면 수백 명의 고용과 가족, 주변 산건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기업 간판이 많아졌다고 해서 대형 공장 한 곳이 만들던 고용과 소비가 그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어요. 소규모 사업장이 늘어나면 기업 수는 증가할 수 있지만 정문을 오가는 사람과 통근 버스, 구내식당을 채우는 인원까지 과거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자동화와 고효율 생산체계 전환도 고용 감소의 한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과거 생산 라인에는 수십 명이 나란히 서서 부품을 조립하고 분량을 골라내고 다음 공정으로 제품을 넘겼습니다. 교대 사이렌이 울리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였고 휴게 시간이면 구내식당이 금세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일부 생산 현장에서는 로봇팔이 부품을 옮기고 고속 카메라가 분량을 찾아내요. 소수의 직원이 통제실에서 공정을 관리하고 과거보다 적은 인원으로도 생산 라인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계는 생산액을 만들어내지만 월급을 받지도 퇴근 후 골목에서 돈을 쓰지도 않아요. 더 큰 문제는 새 산업이 들어와도 기존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이 그 자리로 그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휴대전화와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곧바로 반도체 소재나 방산, 로봇 기업의 기술 인력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변화는 생산액과 수출 실적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2025년 구미 국가산단 생산액은 약 45조 5천억 원으로 2014년 전성기 수준에 근접했고 구미시 수출도 204억 달러까지 회복됐습니다. 공장이 만들어내는 금액은 되살아났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는 함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구미산단에 취업했다고 해서 반드시 구미에 정착하는 것은 아니에요. 2020년 당시 지역기관과 언론은 대구에서 구미산단으로 출퇴근하는 인원을 5만여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정확한 최신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구미산단의 일자리와 근로자의 실제 거주지가 상당 부분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가족이 살 곳을 정할 때는 배우자의 일자리와 자녀 교육, 의료와 문화생활 같은 조건도 함께 따져요. 구미 밖에 생활 기반을 둔 근로자는 퇴근 후 각자의 거주지로 돌아갑니다. 저녁 식사와 장보기, 아이의 학원과 병원, 주말 외식도 실제로 사는 곳에서 이루어져요. 그 사이 구미 안에 삶을 꾸려야 할 젊은 세대는 오히려 빠져나갔습니다. 2024년 구미의 전체 순유출 인구는 736명이었는데 20대와 30대 순유출만 786명에 달했습니다. 다른 연령대의 유입이 감소폭을 일부 메웠을 뿐 집을 구하고 아이를 키우며 소비를 만들어내 핵심 세대는 오히려 더 많이 빠져나간 겁니다. 구미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몇 개의 공장이나 생산 라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삼성과 LG의 대규모 생산 라인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이 들어오고 가족과 소비까지 도시 안에 정착하던 구조가 함께 무너진 겁니다. 한때 구미에서는 삼성과 LG의 생산 라인이 바빠질수록 원룸과 식당, 학원의 불도 함께 켜졌습니다. 지금은 산단의 생산이 회복돼도 도시의 불빛까지 함께 밝아지지는 않습니다. 구미에서 오래 살아온 분들은 이런 변화를 언제부터 느끼기 시작하셨나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변화를 보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월급날이면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던 구미역 술집들이 이제는 손님을 기다리다 일찍 불을 끕니다. 한때 방을 구하기조차 어려웠던 산단역 멀릉촌에도 불 꺼진 창문이 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의 일자리를 찾아 전국에서 사람이 몰려왔던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심장이 불과 10여 년 만에 전혀 다른 도시가 된 겁니다. 사람들은 대기업과 일자리가 빠져나간 순간부터 구미의 몰락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구미에서 나타난 서로 맞지 않는 두 숫자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이유만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잘 나가던 구미는 어디서부터 무너졌고 지금도 왜 살아나지 못하는 걸까요? 이 모순을 이해하려면 먼저 구미가 무엇으로 성장한 도시였는지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1970년대 초 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된 뒤 구미는 1995년 선산군 통합을 거쳐 2014년 인구 42만 명을 넘는 산업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산업이 사람을 불러들이고 그 사람들이 다시 도시의 몸집을 키운 겁니다. 교대 시간만 되면 작업복 차림의 직원들이 공장 정문 밖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출퇴근 시간마다 통근버스와 차량이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공장을 따라 들어온 사람들은 구미에 집을 구하고 가족을 꾸리며 도시의 풍경까지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산업의 힘이 절정에 달했던 2010년 구미는 인구 3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주민 한 사람의 실제 소득이 아니라 도시 안에서 만들어낸 경제적 부가가치가 그만큼 컸다는 뜻입니다. 그 거대한 성장을 실제로 끌고 간 두 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삼성과 LG였습니다. 두 대기업의 공장 주변으로 수많은 협력업체가 들어섰고 대기업의 생산량이 늘어날 때마다 협력업체의 발주와 고용도 함께 늘었습니다. 산업단지에서 지급된 월급은 직원들의 통장을 거쳐 식당과 술집, 원룸과 학원으로 흘러갔어요. 구미의 강점은 공장이 바빠질수록 사람과 소비까지 도시 안에서 함께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시장의 경기가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삼성과 LG의 간판이 남아있는 한 이 연결은 쉽게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구미를 키웠던 생산 라인이 하나둘 다른 지역과 해외로 옮겨가면서 그 믿음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과 LG의 주요 생산 기능 일부가 구미 밖으로 재편됐고 공장 간판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구미에서 만들어지던 제품과 물량, 그 일을 맡았던 사람들의 일부가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잔업이 줄고 토요일 퇴근이 취소되는 정도였어요. 직원들은 경기가 잠시 나빠진 것이라 여겼고 협력업체 사장들도 다음 달이면 물량이 다시 늘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새로운 제품의 생산이 다른 지역과 해외 공장에 배정될 때마다 구미 협력업체가 받는 발주서는 더 얇아졌습니다. 대기업에는 생산 효율화를 위한 공장 재편이었지만 협력업체에는 야간조를 줄이고 고용을 축소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옮겨간 노동자들이 구미를 떠나면서 가족도 함께 빠져나갔습니다. 한 사람의 일자리 변화가 한 가구의 이사로 이어졌고 구미에서 먹고 자고 아이를 키우던 생활인구 자체가 줄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2018년 48,723명이었던 구미 국가산단 전기전자 업종 종사자는 2025년 38,165명으로 줄었습니다. 불과 7년 사이 고용 규모에서 1558개의 자리가 줄어든 겁니다. 이 감소에는 퇴직과 전직, 사업장 이전과 폐업 등 여러 이유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계 속 감소분은 숫자로 끝나도 실제 삶에서는 누군가 사원증을 반납하고 다른 지역의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다는 뜻이었어요. 어떤 가족에게는 익숙한 동네와 학교를 떠나야 하는 이사로 이어졌습니다. 직원 한 명이 공장을 떠나면 사라지는 것은 그 사람의 월급 하나만이 아니에요. 예전 저녁 7시 공장 앞 고깃집에는 회식팀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회식이 줄자 가장 먼저 아르바이트 시간이 잘렸습니다.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는 빈차로 돌아갔고 세탁소와 편의점, 미용실의 매출도 함께 줄었습니다. 공장에서 끊긴 월급이 골목의 매출과 또 다른 일자리까지 연쇄적으로 끊어낸 겁니다. 고용 감소에 소비 방식과 생활권 변화까지 겹친 결과는 지금 구미의 빈 상가 숫자에서 드러납니다. 2026년 1분기 구미역 상권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4.4%였습니다. 구미 산업단지 상권은 이보다 높은 27.7%까지 올라갔습니다. 구미역은 4곳 중 한 곳에 가깝고 산업단지 상권은 4곳 중 한 곳 이상이 비어있는 셈입니다. 공장 굴뚝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나오지만 구미역과 산단 주변에는 빈 점포가 줄지어 남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구미가 살아나지 못한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삼성과 LG의 생산 기능과 일자리가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다시 늘어난 뒤에도 구미에서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이 설명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몇 년 뒤 구미에는 기업과 투자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와 방산, 2차 전지, AI 인프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투자도 이어졌습니다. 2018년 1960개였던 구미 국가산단 가동기업은 2025년 2339개로 늘었습니다. 7년 사이 실제로 돌아가는 기업이 379개 증가한 겁니다. 이 정도라면 고용도 다시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실제 구미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동기업이 379개 늘어난 바로 그 7년 동안 구미 국가산단 전체 종사자는 86,751명에서 75,591명으로 11,160명 줄었습니다. 실제로 돌아가는 기업은 늘었는데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사라진 겁니다. 기업 수만 세어서는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2025년 구미산단 입주업체의 90.6%는 50인 미만 사업장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대형 공장 하나가 들어서면 수백 명의 고용과 가족, 주변 산권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기업 간판이 많아졌다고 해서 대형 공장 한 곳이 만들던 고용과 소비가 그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어요. 소규모 사업장이 늘어나면 기업 수는 증가할 수 있지만
정문을 오가는 사람과 통근버스, 구내식당을 채우는 인원까지 과거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자동화와 고효율 생산체계 전환도 고용 감소의 한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과거 생산 라인에는 수십 명이 나란히 서서 부품을 조립하고 분량을 골라내고 다음 공정으로 제품을 넘겼습니다. 교대 사이렌이 울리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였고 휴게 시간이면 구내식당이 금세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일부 생산 현장에서는 로봇팔이 부품을 옮기고 고속 카메라가 분량을 찾아내요. 소수의 직원이 통제실에서 공정을 관리하고 과거보다 적은 인원으로도 생산 라인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계는 생산액을 만들어내지만 월급을 받지도 퇴근 후 골목에서 돈을 쓰지도 않아요. 더 큰 문제는 새 산업이 들어와도 기존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이 그 자리로 그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휴대전화와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곧바로 반도체 소재나 방산, 로봇 기업의 기술 인력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변화는 생산액과 수출 실적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2025년 구미 국가산단 생산액은 약 45조 5천억 원으로 2014년 전성기 수준에 근접했고 구미시 수출도 204억 달러까지 회복됐습니다. 공장이 만들어내는 금액은 되살아났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는 함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구미산단에 취업했다고 해서 반드시 구미에 정착하는 것은 아니에요. 2020년 당시 지역기관과 언론은 대구에서 구미산단으로 출퇴근하는 인원을 5만여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정확한 최신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구미산단의 일자리와 근로자의 실제 거주지가 상당 부분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가족이 살 곳을 정할 때는 배우자의 일자리와 자녀 교육, 의료와 문화생활 같은 조건도 함께 따져요. 구미 밖에 생활 기반을 둔 근로자는 퇴근 후 각자의 거주지로 돌아갑니다. 저녁 식사와 장보기, 아이의 학원과 병원, 주말 외식도 실제로 사는 곳에서 이루어져요. 그 사이 구미 안에 삶을 꾸려야 할 젊은 세대는 오히려 빠져나갔습니다. 2024년 구미의 전체 순유출 인구는 736명이었는데 20대와 30대 순유출만 786명에 달했습니다. 다른 연령대의 유입이 감소폭을 일부 메웠을 뿐 집을 구하고 아이를 키우며 소비를 만들어낸 핵심 세대는 오히려 더 많이 빠져나간 겁니다. 구미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몇 개의 공장이나 생산 라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삼성과 LG의 대규모 생산 라인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이 들어오고 가족과 소비까지 도시 안에 정착하던 구조가 함께 무너진 겁니다. 한때 구미에서는 삼성과 LG의 생산 라인이 바빠질수록 원룸과 식당, 학원의 불도 함께 켜졌습니다. 지금은 산단의 생산이 회복돼도 도시의 불빛까지 함께 밝아지지는 않습니다. 구미에서 오래 살아온 분들은 이런 변화를 언제부터 느끼기 시작하셨나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변화를 보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월급날이면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던 구미역 술집들이 이제는 손님을 기다리다 일찍 불을 끕니다. 한때 방을 구하기조차 어려웠던 산단역 멀릉촌에도 불 꺼진 창문이 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의 일자리를 찾아 전국에서 사람이 몰려왔던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심장이 불과 10여 년 만에 전혀 다른 도시가 된 겁니다. 사람들은 대기업과 일자리가 빠져나간 순간부터 구미의 몰락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구미에서 나타난 서로 맞지 않는 두 숫자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이유만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잘 나가던 구미는 어디서부터 무너졌고 지금도 왜 살아나지 못하는 걸까요? 이 모순을 이해하려면 먼저 구미가 무엇으로 성장한 도시였는지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1970년대 초 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된 뒤 구미는 1995년 선산군 통합을 거쳐 2014년 인구 42만 명을 넘는 산업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산업이 사람을 불러들이고 그 사람들이 다시 도시의 몸집을 키운 겁니다. 교대 시간만 되면 작업복 차림의 직원들이 공장 정문 밖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출퇴근 시간마다 통근버스와 차량이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공장을 따라 들어온 사람들은 구미에 집을 구하고 가족을 꾸리며 도시의 풍경까지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산업의 힘이 절정에 달했던 2010년 구미는 인구 3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주민 한 사람의 실제 소득이 아니라 도시 안에서 만들어낸 경제적 부가가치가 그만큼 컸다는 뜻입니다. 그 거대한 성장을 실제로 끌고 간 두 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삼성과 LG였습니다. 두 대기업의 공장 주변으로 수많은 협력업체가 들어섰고 대기업의 생산량이 늘어날 때마다 협력업체의 발주와 고용도 함께 늘었습니다.
산업단지에서 지급된 월급은 직원들의 통장을 거쳐 식당과 술집, 원룸과 학원으로 흘러갔어요. 구미의 강점은 공장이 바빠질수록 사람과 소비까지 도시 안에서 함께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시장의 경기가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삼성과 LG의 간판이 남아있는 한 이 연결은 쉽게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구미를 키웠던 생산 라인이 하나둘 다른 지역과 해외로 옮겨가면서 그 믿음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과 LG의 주요 생산 기능 일부가 구미 밖으로 재편됐고 공장 간판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구미에서 만들어지던 제품과 물량, 그 일을 맡았던 사람들의 일부가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잔업이 줄고 토요일 퇴근이 취소되는 정도였어요. 직원들은 경기가 잠시 나빠진 것이라 여겼고 협력업체 사장들도 다음 달이면 물량이 다시 늘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새로운 제품의 생산이 다른 지역과 해외 공장에 배정될 때마다 구미 협력업체가 받는 발주서는 더 얇아졌습니다. 대기업에는 생산 효율화를 위한 공장 재편이었지만 협력업체에는 야간조를 줄이고 고용을 축소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옮겨간 노동자들이 구미를 떠나면서 가족도 함께 빠져나갔습니다. 한 사람의 일자리 변화가 한 가구의 이사로 이어졌고 구미에서 먹고 자고 아이를 키우던 생활인구 자체가 줄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2018년 48,723명이었던 구미 국가산단 전기전자 업종 종사자는 2025년 38,165명으로 줄었습니다. 불과 7년 사이 고용 규모에서 10,558개의 자리가 줄어든 겁니다. 이 감소에는 퇴직과 전직, 사업장 이전과 폐업 등 여러 이유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계 속 감소분은 숫자로 끝나도 실제 삶에서는 누군가 사원증을 반납하고 다른 지역의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다는 뜻이었어요. 어떤 가족에게는 익숙한 동네와 학교를 떠나야 하는 이사로 이어졌습니다. 직원 한 명이 공장을 떠나면 사라지는 것은 그 사람의 월급 하나만이 아니에요. 예전 저녁 7시 공장 앞 고깃집에는 회식팀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회식이 줄자 가장 먼저 아르바이트 시간이 잘렸습니다.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는 빈 차로 돌아갔고 세탁소와 편의점, 미용실의 매출도 함께 줄었습니다. 공장에서 끊긴 월급이 골목의 매출과 또 다른 일자리까지 연쇄적으로 끊어낸 겁니다. 고용 감소에 소비 방식과 생활권 변화까지 겹친 결과는 지금 구미의 빈 상가 숫자에서 드러납니다. 2026년 1분기 구미역 상권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4.4%였습니다. 구미 산업단지 상권은 이보다 높은 27.7%까지 올라갔습니다. 구미역은 4곳 중 한 곳에 가깝고 산업단지 상권은 4곳 중 한 곳 이상이 비어있는 셈입니다. 공장 굴뚝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나오지만 구미역과 산단 주변에는 빈 점포가 줄지어 남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구미가 살아나지 못한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삼성과 LG의 생산 기능과 일자리가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다시 늘어난 뒤에도 구미에서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이 설명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몇 년 뒤 구미에는 기업과 투자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와 방산, 2차 전지, AI 인프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투자도 이어졌습니다. 2018년 1960개였던 구미 국가산단 가동기업은 2025년 2339개로 늘었습니다. 7년 사이 실제로 돌아가는 기업이 379개 증가한 겁니다. 이 정도라면 고용도 다시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실제 구미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동기업이 379개 늘어난 바로 그 7년 동안 구미 국가산단 전체 종사자는 86,751명에서 75,591명으로 11,160명 줄었습니다. 실제로 돌아가는 기업은 늘었는데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사라진 겁니다. 기업 수만 세어서는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2025년 구미산단 입주업체의 90.6%는 50인 미만 사업장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대형 공장 하나가 들어서면 수백 명의 고용과 가족, 주변 산권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기업 간판이 많아졌다고 해서 대형 공장 한 곳이 만들던 고용과 소비가 그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어요. 소규모 사업장이 늘어나면 기업 수는 증가할 수 있지만 정문을 오가는 사람과 통근 버스, 구내식당을 채우는 인원까지 과거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자동화와 고효율 생산체계 전환도 고용 감소의 한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과거 생산 라인에는 수십 명이 나란히 서서 부품을 조립하고 분량을 골라내고 다음 공정으로 제품을 넘겼습니다. 교대 사이렌이 울리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였고 휴게 시간이면 구내식당이 금세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일부 생산 현장에서는 로봇팔이 부품을 옮기고 고속 카메라가 불량을 찾아내요. 소수의 직원이 통제실에서 공정을 관리하고 과거보다 적은 인원으로도 생산 라인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계는 생산액을 만들어내지만 월급을 받지도 퇴근 후 골목에서 돈을 쓰지도 않아요. 더 큰 문제는 새 산업이 들어와도 기존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이 그 자리로 그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휴대전화와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곧바로 반도체 소재나 방산, 로봇 기업의 기술 인력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변화는 생산액과 수출 실적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2025년 구미 국가산단 생산액은 약 45조 5천억 원으로 2014년 전성기 수준에 근접했고 구미시 수출도 204억 달러까지 회복됐습니다. 공장이 만들어내는 금액은 되살아났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는 함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구미산단에 취업했다고 해서 반드시 구미에 정착하는 것은 아니에요. 2020년 당시 지역기관과 언론은 대구에서 구미산단으로 출퇴근하는 인원을 5만여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정확한 최신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구미산단의 일자리와 근로자의 실제 거주지가 상당 부분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가족이 살 곳을 정할 때는 배우자의 일자리와 자녀 교육, 의료와 문화생활 같은 조건도 함께 따져요. 구미 밖에 생활 기반을 둔 근로자는 퇴근 후 각자의 거주지로 돌아갑니다. 저녁 식사와 장보기, 아이의 학원과 병원, 주말 외식도 실제로 사는 곳에서 이루어져요. 그 사이 구미 안에 삶을 꾸려야 할 젊은 세대는 오히려 빠져나갔습니다. 2024년 구미의 전체 순유출 인구는 736명이었는데 20대와 30대 순유출만 786명에 달했습니다. 다른 연령대의 유입이 감소폭을 일부 메웠을 뿐 집을 구하고 아이를 키우며 소비를 만들어낸 핵심 세대는 오히려 더 많이 빠져나간 겁니다. 구미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몇 개의 공장이나 생산 라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삼성과 LG의 대규모 생산 라인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이 들어오고 가족과 소비까지 도시 안에 정착하던 구조가 함께 무너진 겁니다. 한때 구미에서는 삼성과 LG의 생산 라인이 바빠질수록 원룸과 식당, 학원의 불도 함께 켜졌습니다. 지금은 산단의 생산이 회복돼도 도시의 불빛까지 함께 밝아지지는 않습니다. 구미에서 오래 살아온 분들은 이런 변화를 언제부터 느끼기 시작하셨나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변화를 보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월급날이면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던 구미역 술집들이 이제는 손님을 기다리다 일찍 불을 끕니다. 한때 방을 구하기조차 어려웠던 산단역 멀릉촌에도 불 꺼진 창문이 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의 일자리를 찾아 전국에서 사람이 몰려왔던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심장이 불과 10여 년 만에 전혀 다른 도시가 된 겁니다. 사람들은 대기업과 일자리가 빠져나간 순간부터 구미의 몰락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구미에서 나타난 서로 맞지 않는 두 숫자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이유만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잘 나가던 구미는 어디서부터 무너졌고 지금도 왜 살아나지 못하는 걸까요? 이 모순을 이해하려면 먼저 구미가 무엇으로 성장한 도시였는지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1970년대 초 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된 뒤 구미는 1995년 선산군 통합을 거쳐 2014년 인구 42만 명을 넘는 산업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산업이 사람을 불러들이고 그 사람들이 다시 도시의 몸집을 키운 겁니다. 그대 시간만 되면 작업복 차림의 직원들이 공장 정문 밖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출퇴근 시간마다 통근버스와 차량이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공장을 따라 들어온 사람들은 구미에 집을 구하고 가족을 꾸리며 도시의 풍경까지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산업의 힘이 절정에 달했던 2010년 구미는 인구 3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주민 한 사람의 실제 소득이 아니라 도시 안에서 만들어낸 경제적 부가가치가 그만큼 컸다는 뜻입니다. 그 거대한 성장을 실제로 끌고 간 두 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삼성과 LG였습니다. 두 대기업의 공장 주변으로 수많은 협력업체가 들어섰고 대기업의 생산량이 늘어날 때마다 협력업체의 발주와 고용도 함께 늘었습니다. 산업단지에서 지급된 월급은 직원들의 통장을 거쳐 식당과 술집, 원룸과 학원으로 흘러갔어요. 구미의 강점은 공장이 바빠질수록 사람과 소비까지 도시 안에서 함께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시장의 경기가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삼성과 LG의 간판이 남아있는 한 이 연결은 쉽게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구미를 키웠던 생산 라인이 하나둘 다른 지역과 해외로 옮겨가면서 그 믿음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과 LG의 주요 생산 기능 일부가 구미 밖으로 재편됐고 공장 간판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구미에서 만들어지던 제품과 물량, 그 일을 맡았던 사람들 일부가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잔업이 줄고 토요일 퇴근이 취소되는 정도였어요. 직원들은 경기가 잠시 나빠진 것이라 여겼고 협력업체 사장들도 다음 달이면 물량이 다시 늘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새로운 제품의 생산이 다른 지역과 해외 공장에 배정될 때마다 구미 협력업체가 받는 발주서는 더 얇아졌습니다. 대기업에는 생산 효율화를 위한 공장 재편이었지만 협력업체에는 야간조를 줄이고 고용을 축소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옮겨간 노동자들이 구미를 떠나면서 가족도 함께 빠져나갔습니다. 한 사람의 일자리 변화가 한 가구의 이사로 이어졌고 구미에서 먹고 자고 아이를 키우던 생활인구 자체가 줄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2018년 48,723명이었던 구미 국가산단 전기전자 업종 동사자는 2025년 38,165명으로 줄었습니다. 불과 7년 사이 고용 규모에서 1558개의 자리가 줄어든 겁니다. 이 감소에는 퇴직과 전직, 사업장 이전과 폐업 등 여러 이유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계 속 감소분은 숫자로 끝나도 실제 삶에서는 누군가 사원증을 반납하고 다른 지역의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다는 뜻이었어요. 어떤 가족에게는 익숙한 동네와 학교를 떠나야 하는 이사로 이어졌습니다. 직원 한 명이 공장을 떠나면 사라지는 것은 그 사람의 월급 하나만이 아니에요. 예전 저녁 7시 공장 앞 고깃집에는 회식팀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회식이 줄자 가장 먼저 아르바이트 시간이 잘렸습니다.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는 빈 차로 돌아갔고 세탁소와 편의점, 미용실의 매출도 함께 줄었습니다. 공장에서 끊긴 월급이 골목의 매출과 또 다른 일자리까지 연쇄적으로 끊어낸 겁니다. 고용 감소에 소비 방식과 생활권 변화까지 겹친 결과는 지금 구미의 빈 상가 숫자에서 드러납니다. 2026년 1분기 구미역 상권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4.4%였습니다. 구미 산업단지 상권은 이보다 높은 27.7%까지 올라갔습니다. 구미역은 4곳 중 한 곳에 가깝고 산업단지 상권은 4곳 중 한 곳 이상이 비어있는 셈입니다. 공장 굴뚝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나오지만 구미역과 산단 주변에는 빈 점포가 줄지어 남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구미가 살아나지 못한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삼성과 LG의 생산 기능과 일자리가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다시 늘어난 뒤에도 구미에서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이 설명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몇 년 뒤 구미에는 기업과 투자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와 방산, 2차 전지, AI 인프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투자도 이어졌습니다. 2018년 1960개였던 구미 국가산단 가동기업은 2025년 2339개로 늘었습니다. 취한 사이 실제로 돌아가는 기업이 379개 증가한 겁니다. 이 정도라면 고용도 다시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실제 구미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동기업이 379개 늘어난 바로 그 7년 동안 구미 국가산단 전체 종사자는 86,751명에서 75,591명으로 11,160명 줄었습니다. 실제로 돌아가는 기업은 늘었는데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사라진 겁니다. 기업 수만 세어서는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2025년 구미산단 입주업체의 90.6%는 50인 미만 사업장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대형 공장 하나가 들어서면 수백 명의 고용과 가족, 주변 산권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기업 간판이 많아졌다고 해서 대형 공장 한 곳이 만들던 고용과 소비가 그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어요. 소규모 사업장이 늘어나면 기업 수는 증가할 수 있지만 정문을 오가는 사람과 통근버스, 구내식당을 채우는 인원까지 과거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자동화와 고효율 생산체계 전환도 고용 감소의 한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과거 생산 라인에는 수십 명이 나란히 서서 부품을 조립하고 분량을 골라내고 다음 공정으로 제품을 넘겼습니다. 교대 사이렌이 울리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였고 휴게 시간이면 구내식당이 금세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일부 생산 현장에서는 로봇팔이 부품을 옮기고 고속 카메라가 분량을 찾아내요. 소수의 직원이 통제실에서 공정을 관리하고 과거보다 적은 인원으로도 생산 라인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계는 생산액을 만들어내지만 월급을 받지도 퇴근 후 골목에서 돈을 쓰지도 않아요. 더 큰 문제는 새 산업이 들어와도 기존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이 그 자리로 그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휴대전화와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곧바로 반도체 소재나 방산, 로봇 기업의 기술 인력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변화는 생산액과 수출 실적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2025년 구미 국가산단 생산액은 약 45조 5천억 원으로 2014년 전성기 수준에 근접했고 구미시 수출도 204억 달러까지 회복됐습니다. 공장이 만들어내는 금액은 되살아났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는 함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구미산단에 취업했다고 해서 반드시 구미에 정착하는 것은 아니에요. 2020년 당시 지역기관과 언론은 대구에서 구미산단으로 출퇴근하는 인원을 5만여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정확한 최신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구미산단의 일자리와 근로자의 실제 거주지가 상당 부분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가족이 살 곳을 정할 때는 배우자의 일자리와 자녀 교육, 의료와 문화생활 같은 조건도 함께 따져요. 구미 밖에 생활 기반을 둔 근로자는 퇴근 후 각자의 거주지로 돌아갑니다. 저녁 식사와 장보기, 아이의 학원과 병원, 주말 외식도 실제로 사는 곳에서 이루어져요. 그 사이 구미 안에 삶을 꾸려야 할 젊은 세대는 오히려 빠져나갔습니다. 2024년 구미의 전체 순유출 인구는 736명이었는데 20대와 30대 순유출만 786명에 달했습니다. 다른 연령대의 유입이 감소폭을 일부 메웠을 뿐 집을 구하고 아이를 키우며 소비를 만들어낸 핵심 세대는 오히려 더 많이 빠져나간 겁니다. 구미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몇 개의 공장이나 생산 라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삼성과 LG의 대규모 생산 라인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이 들어오고 가족과 소비까지 도시 안에 정착하던 구조가 함께 무너진 겁니다. 한때 구미에서는 삼성과 LG의 생산 라인이 바빠질수록 원룸과 식당, 학원의 불도 함께 켜졌습니다. 지금은 산단의 생산이 회복돼도 도시의 불빛까지 함께 밝아지지는 않습니다. 구미에서 오래 살아온 분들은 이런 변화를 언제부터 느끼기 시작하셨나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변화를 보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월급날이면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던 구미역 술집들이 이제는 손님을 기다리다 일찍 불을 끕니다. 한때 방을 구하기조차 어려웠던 산단역 멀릉촌에도 불 꺼진 창문이 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의 일자리를 찾아 전국에서 사람이 몰려왔던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심장이 불과 10여 년 만에 전혀 다른 도시가 된 겁니다. 사람들은 대기업과 일자리가 빠져나간 순간부터 구미의 몰락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구미에서 나타난 서로 맞지 않는 두 숫자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이유만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잘 나가던 구미는 어디서부터 무너졌고 지금도 왜 살아나지 못하는 걸까요? 이 모순을 이해하려면 먼저 구미가 무엇으로 성장한 도시였는지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1970년대 초 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된 뒤 구미는 1995년 선산군 통합을 거쳐 2014년 인구 42만 명을 넘는 산업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산업이 사람을 불러들이고 그 사람들이 다시 도시의 몸집을 키운 겁니다. 그대 시간만 되면 작업복 차림의 직원들이 공장 정문 밖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출퇴근 시간마다 통근버스와 차량이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공장을 따라 들어온 사람들은 구미에 집을 구하고 가족을 꾸리며 도시의 풍경까지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산업의 힘이 절정에 달했던 2010년 구미는 인구 3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주민 한 사람의 실제 소득이 아니라 도시 안에서 만들어낸 경제적 부가가치가 그만큼 컸다는 뜻입니다. 그 거대한 성장을 실제로 끌고 간 두 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삼성과 LG였습니다. 두 대기업의 공장 주변으로 수많은 협력업체가 들어섰고 대기업의 생산량이 늘어날 때마다 협력업체의 발주와 고용도 함께 늘었습니다. 산업단지에서 지급된 월급은 직원들의 통장을 거쳐 식당과 술집, 원룸과 학원으로 흘러갔어요. 구미의 강점은 공장이 바빠질수록 사람과 소비까지 도시 안에서 함께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시장의 경기가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삼성과 LG의 간판이 남아있는 한 이 연결은 쉽게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구미를 키웠던 생산 라인이 하나둘 다른 지역과 해외로 옮겨가면서 그 믿음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과 LG의 주요 생산 기능 일부가 구미 밖으로 재편됐고 공장 간판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구미에서 만들어지던 제품과 물량, 그 일을 맡았던 사람들 일부가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잔업이 줄고 토요일 퇴근이 취소되는 정도였어요. 직원들은 경기가 잠시 나빠진 것이라 여겼고 협력업체 사장들도 다음 달이면 물량이 다시 늘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새로운 제품의 생산이 다른 지역과 해외 공장에 배정될 때마다 구미 협력업체가 받는 발주서는 더 얇아졌습니다. 대기업에는 생산 효율화를 위한 공장 재편이었지만 협력업체에는 야간조를 줄이고 고용을 축소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옮겨간 노동자들이 구미를 떠나면서 가족도 함께 빠져나갔습니다. 한 사람의 일자리 변화가 한 가구의 이사로 이어졌고 구미에서 먹고 자고 아이를 키우던 생활인구 자체가 줄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2018년 48,723명이었던 구미 국가산단 전기전자 업종 종사자는 2025년 38,165명으로 줄었습니다. 불과 7년 사이 고용 규모에서 1558개의 자리가 줄어든 겁니다. 이 감소에는 퇴직과 전직, 사업장 이전과 폐업 등 여러 이유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계 속 감소분은 숫자로 끝나도 실제 삶에서는 누군가 사원증을 반납하고 다른 지역의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다는 뜻이었어요. 어떤 가족에게는 익숙한 동네와 학교를 떠나야 하는 이사로 이어졌습니다. 직원 한 명이 공장을 떠나면 사라지는 것은 그 사람의 월급 하나만이 아니에요. 예전 저녁 7시 공장 앞 고깃집에는 회식팀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회식이 줄자 가장 먼저 아르바이트 시간이 잘렸습니다.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는 빈차로 돌아갔고 세탁소와 편의점, 미용실의 매출도 함께 줄었습니다. 공장에서 끊긴 월급이 골목의 매출과 또 다른 일자리까지 연쇄적으로 끊어낸 겁니다. 고용 감소에 소비 방식과 생활권 변화까지 겹친 결과는 지금 구미의 빈 상가 숫자에서 드러납니다. 2026년 1분기 구미역 상권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4.4%였습니다. 구미 산업단지 상권은 이보다 높은 27.7%까지 올라갔습니다. 구미역은 4곳 중 한 곳에 가깝고 산업단지 상권은 4곳 중 한 곳 이상이 비어있는 셈입니다. 공장 굴뚝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나오지만 구미역과 산단 주변에는 빈 점포가 줄지어 남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구미가 살아나지 못한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삼성과 LG의 생산 기능과 일자리가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다시 늘어난 뒤에도 구미에서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이 설명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몇 년 뒤 구미에는 기업과 투자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와 방산, 2차 전지, AI 인프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투자도 이어졌습니다. 2018년 1960개였던 구미 국가산단 가동기업은 2025년 2339개로 늘었습니다. 7년 사이 실제로 돌아가는 기업이 379개 증가한 겁니다. 이 정도라면 고용도 다시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실제 구미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동기업이 379개 늘어난 바로 그 7년 동안 구미 국가산단 전체 종사자는 86,751명에서 75,591명으로 11,160명 줄었습니다. 실제로 돌아가는 기업은 늘었는데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사라진 겁니다. 기업 수만 세어서는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2025년 구미산단 입주업체의 90.6%는 50인 미만 사업장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대형 공장 하나가 들어서면 수백 명의 고용과 가족, 주변 산권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기업 간판이 많아졌다고 해서 대형 공장 한 곳이 만들던 고용과 소비가 그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어요. 소규모 사업장이 늘어나면 기업 수는 증가할 수 있지만 정문을 오가는 사람과 통근 버스, 구내식당을 채우는 인원까지 과거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자동화와 고효율 생산체계 전환도 고용 감소의 한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과거 생산 라인에는 수십 명이 나란히 서서 부품을 조립하고 분량을 골라내고 다음 공정으로 제품을 넘겼습니다. 교대 사이렌이 울리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였고 휴게 시간이면 구내식당이 금세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일부 생산 현장에서는 로봇팔이 부품을 옮기고 고속 카메라가 분량을 찾아내요. 소수의 직원이 통제실에서 공정을 관리하고 과거보다 적은 인원으로도 생산 라인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계는 생산액을 만들어내지만 월급을 받지도 퇴근 후 골목에서 돈을 쓰지도 않아요. 더 큰 문제는 새 산업이 들어와도 기존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이 그 자리로 그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휴대전화와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곧바로 반도체 소재나 방산, 로봇 기업의 기술 인력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변화는 생산액과 수출 실적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2025년 구미 국가산단 생산액은 약 45조 5천억 원으로 2014년 전성기 수준에 근접했고 구미시 수출도 204억 달러까지 회복됐습니다. 공장이 만들어내는 금액은 되살아났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는 함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구미산단에 취업했다고 해서 반드시 구미에 정착하는 것은 아니에요. 2020년 당시 지역기관과 언론은 대구에서 구미산단으로 출퇴근하는 인원을 5만여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정확한 최신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구미산단의 일자리와 근로자의 실제 거주지가 상당 부분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가족이 살 곳을 정할 때는 배우자의 일자리와 자녀 교육, 의료와 문화생활 같은 조건도 함께 따져요. 구미 밖에 생활 기반을 둔 근로자는 퇴근 후 각자의 거주지로 돌아갑니다. 저녁 식사와 장보기, 아이의 학원과 병원, 주말 외식도 실제로 사는 곳에서 이루어져요. 그 사이 구미 안에 삶을 꾸려야 할 젊은 세대는 오히려 빠져나갔습니다. 2024년 구미의 전체 순유출 인구는 736명이었는데 20대와 30대 순유출만 786명에 달했습니다. 다른 연령대의 유입이 감소폭을 일부 메웠을 뿐 집을 구하고 아이를 키우며 소비를 만들어낸 핵심 세대는 오히려 더 많이 빠져나간 겁니다. 구미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몇 개의 공장이나 생산 라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삼성과 LG의 대규모 생산 라인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이 들어오고 가족과 소비까지 도시 안에 정착하던 구조가 함께 무너진 겁니다. 한때 구미에서는 삼성과 LG의 생산 라인이 바빠질수록 원룸과 식당, 학원의 불도 함께 켜졌습니다. 지금은 산단의 생산이 회복돼도 도시의 불빛까지 함께 밝아지지는 않습니다. 구미에서 오래 살아온 분들은 이런 변화를 언제부터 느끼기 시작하셨나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변화를 보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